프레일리티 수학 강의 6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브그룹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서브그룹의 정의와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볼 건데요. 아주 놀랍게도 이 서브그룹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고 나면은 우리의 큰 목적, 그룹 분류하는 거였잖아요. 그룹 분류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브그룹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죠. Definition of 서브그룹. 우리 지난 강의에서 기본 5종 세트 하면서 서브 어쩌구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는 똑같습니다. 서브 어쩌구 정의했을 때랑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할 건데요. 일단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브그룹이라는 건 서브셋 중에서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브셋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서브셋을 서브그룹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H가 서브그룹이다. 이 G의 서브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부르느냐? 우선 기호로는 사람들이 어떤 기호를 쓰냐면요, 부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갖다 씁니다. G가 좀 더 큰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호를 자주 사용합니다. 뭐 얌얌이 기호라고도 초등학생들은 부르는데요. 그래서 언제 서브그룹이라고 부르냐면 일단 서브 무언가 정의랑 똑같이 한번 써보죠. H가 그 자신이 그룹이 될 때, H 그 자신이 그룹이 되는데, 그룹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아주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럼 이 H에는 어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줘야 될까요? G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G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뒤에다 명확하게 써보면요, under the, 우리 책에서는 induced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는 책에 따라서는 물려받았다 뜻으로 inherited라고 쓰기도 합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이 G가 갖고 있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H가 그룹이 될 때 그때 서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서브 무언가의 기본적인 정의고요. 얘가 무슨 뜻인지 좀 풀어서 한번 써보죠.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induced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induced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룹이 되는지, 그룹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겁니다. 그럼 우선 induced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연산을 물려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G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네, 원소 2개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원소 하나를 내어주는 어떤 그냥 맵이었습니다. 물론 G는 그룹이어야 되니까 좋은 성질을 더 만족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만 좀 우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기호를 좀 써줄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보통은 우리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기호 안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물려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H에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H 원소 2개를 일단 가지고 와야 돼요. H에 있는 원소 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우리가 다이렉트 프로덕트 H 곱하기 H 순서상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H는 G의 서브셋이에요. 서브셋이니까 H 2개 순서상 모아놓은 것도 G 2개 순서상 모아놓은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H 곱하기 H도 G의 서브셋입니다. 자, 그러면 induced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뭔가요? 네, 맵의 입장에서 보면은 G에 주어져 있는 이 맵을, 꽃표라고 부르는 맵을 우리가 정의역을 줄인 거예요. 정의역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짝대기 기호를 쓰죠. 이렇게 정의역을 줄인 함수. 그러니까 induced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별게 아니고 G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할 수 있으니까 H에 있는 원소도 당연히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H에 있으면 그 G에 있어야 되니까. 서브셋이니까. 그러니까 H에 있는 원소를 G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선 G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하듯이 H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거예요? 정수끼리 덧셈을 할 수 있으면 정수의 부분집합인 자연수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덧셈을 할 수 있죠. 정수가 갖고 있는 연산 그대로 물려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보세요. 어떤 함수를 정의역을 줄이는 건 오케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의역은 우리 마음대로 줄여도 되지만 정의역에 따라서 가는 함수값들 모아놓은 거 공역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H가 되기를 원해요. 왜? H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H가 그룹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끼리 뺄셈을 생각해 봅시다. 정수의 뺄셈이라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해봐요. 이거 좋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정수끼리 빼서 다시 정수끼리 계산을 해서 다시 정수를 내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지만 이 연산에 대해서 저 정수집합은 그룹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정수집합에는 뺄셈이라고 부르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수를 생각을 해볼까요? 부분집합이에요. 이 안에 자연수 두 개 순서상 모아놓은 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맵을 이 부분집합으로 제약해보죠. 정의역을 줄여서 자연수에 대해서만 뺄셈하는 걸로 정의역을 줄여봐요. 그러면은 이 계산법, 이 정의역을 줄인 요 맵이 자연수 집합 n에서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되겠느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 값이 다시 정수 안으로 들어와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라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정의가 G에 있는 거 두 개 가지고 와서 다시 G에 있는 걸 내줘야 되니까 H에 있는 거 두 개 가지고 와서 다시 H에 있는 걸 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끼리 빼서 다시 자연수 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문제가 생깁니다. 정수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게 정의역을 줄여놓고 나면 이 부분, 공역 부분이 다시 n이 된다. 원래 자신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수끼리 빼서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랑 3에 대해서 이 맵을 보내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정수 안에 안 들어간다고요. 자, 어때요? 이 뺄셈이라는 연산은 정의역을 자연수로 줄여놓고 나면 자연수에서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아닙니다. 자연수를 벗어나 버려요. 자, 어때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그냥 줄인다고 해서 정의역을 줄여놓는다고 해서 걔가 다시 줄여놓은 그 정의역 안에서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H가 된다는 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듀스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정의역을 줄여놓고 그리고 정의역을 줄여놓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계산한 결과가 다시 H 안에 들어간다. 공역이 그러니까 H 곱하기 H에서 다시 H로 가는 함수가 된다.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H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을 한 게 다시 H에 들어간다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요? 임의의 H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산은 G의 어떤 연산은 더 작은 부분집합으로 갔을 때 그 작은 부분집합에서의 연산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브그룹이 되려면 일단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으려면 H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한 게 다시 H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이 좀 길어지죠. H에 있는 것끼리 연산해서 다시 H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H가 닫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확하게는 G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서브그룹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G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만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H에서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그룹이 된다. 이거를 좀 풀어서 써봅시다. 첫 번째로 0번이라고 쓰겠습니다. H가 닫혀 있어야 됩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래야 H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H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Induced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또는 Inherited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H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갖는 집합이 됩니다. 그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갖는 집합이 그룹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룹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어소시에이티브로. 결합 법칙을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항등원이 있어야 됩니다. G가 아니라 H의 항등원. 다시 말하면 H는 이미 물려받은 연산에 대해서 그 연산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되니까 그 연산을 하나만화인 원소, 그런 원소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뭐 됩니까? 각각의 원소마다 인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를 하나 도입을 할까? 포이치 엘리멘트. G가 아니죠. H죠. H에 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인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밑에 세 개는 그룹이 되어야 할 조건이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갖는 0번은 H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정정당당한 서브셋이 된다, 셋이 된다. 그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서브셋이 어떤 그룹에 그 서브그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하려면 0번부터 3번까지 4개를 체크해야 돼요. 그냥 그룹이 될 때는 3개를 체크하면 됐었지만 이번엔 4개를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좀 많죠? 조금 근데 우리가 조금 이거는 신경을 써봅시다. 여기 칸이 모자르니까 복사해서 뒷장으로 가서 조건을 조금 더 우리가 뜯어 살펴볼게요. 짜잔. 네, 요 4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이 중에서 체크 안 해도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네. 이 중에서 얘는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공짜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죠. 이미 우리는 G가 그룹입니다. 그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G에는 이미 뭘 만족하냐면 어소시에이티브 로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가지고 와서 앞에 거 먼저 연산을 하나, 뒤에 걸 먼저 연산하나 같아져야 돼요. 어떤 ABC에 대해서요? G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G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었습니다. G는 이미 그룹이니까 이 조건을 이미 만족해요. 자, H도 그룹이 되고 싶어요? H도 결합 법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XYG 세 개를 연산을 하는데 앞에 거 먼저 연산을 하나, 뒤에 걸 먼저 연산하나 항상 같아져야 돼요. 어떤 XYG에 대해서요? 네, H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국 만족해야 될 게 똑같은 형태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미 뭐가 성립해요? G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미 얘는 성립해요. 근데 보세요. H는 G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이 H에 들어있으려면 그 원소들은 이미 G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G에 들어있는 원소들에 대해선 이미 이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서브셋에 대해서는 어소시에이티브 로우는 이미 성립합니다.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줄었어요. 우리가 그룹을 체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었잖아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보통 2라고 쓰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기호로는 어떻게 썼던가요? 예, A 인버스 각각의 원소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서브 그룹일 땐 네 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가 줄어서 서브 그룹도 다시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이게 우리 측에서 5.4 데피니션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서브 그룹을 다 찾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좀 보세요. 우리한테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모든 서브 그룹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는 뭐 못할 건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그냥 선언 정도로만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이 있으려면 많은 경우에 그 그룹의 서브 그룹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단순하게 서브 무언가가 정의가 되니까 서브 그룹을 다 찾자 이게 아니라 이 서브 그룹을 잘 찾아야 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재 뒷부분에 갈루아 시어리라고 해서 등장하는 필드 시어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갈루아는 무엇을 했었냐면은 다항식 방정식이 있으면 다항식 방정식마다 그룹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는지는 과목 제일 끝에서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을 찾아서 그룹의 서브 그룹들을 절묘하게 잘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했어요. 서브 그룹들을 찾아내는데 서브 그룹, 서브 그룹의 서브 그룹, 서브 그룹의 서브 그룹의 서브 그룹 이렇게 연쇄적으로 서브 그룹들을 쭉 찾아내는데 어떤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서브 그룹들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원래 처음 주어진 방정식의 해들도 좋은 성질을 만족한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게 갈루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그룹의 서브 그룹을 절묘하게 잘 찾아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은 서브 그룹을 한번 정말로 찾아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해보면 아실 거예요. 왜 좀 걱정하는지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